자대운은 식신제사라기 때문에 운 자체는 좋은 운이었습니다. 이 세운의 불리함으로 우울증이 발병하신 오늘은 일간별로 우울증 사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들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2023년에는 거의 14,000명이나 되는 분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셨네요. 근데 자살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이 우울증입니다. 자살하시는 분의 절반 가까이가 심리적인 우울증과 관련돼서 자살하는 것이 지표가 됩니다. 사주적으로 자살에 대해서 다루지는 않지만 그 전 단계인 우울증 증상이 있는 사주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내 사주에 위험 요인이 있는지 판단해보고 위험 요인이 있다면 어떻게 극복할지까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의 원인은 한 가지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생물학적 요인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 불균형이라든지 호르몬 불균형, 기능 저하 이런 것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심리적 요인도 있겠죠. 스트레스가 절대적인 영향을 주죠. 부정적인 사고, 낮은 자존감, 심리적으로 위축된 것들도 영향을 주고 대인관계 등도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주 관점에서의 우울증 원인을 생각해보면 오행의 불균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특정 오행, 수가 지나치다든지 금이 지나칠 때 그런 경향이 있지만 어떤 오행이라도 불균형이 되면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차고 습하거나 지나치게 견조하고 조열하거나 기운 자체가 치우칠 때 마찬가지입니다. 신체적으로도 호르몬이라든지 내부 불균형이 유발한 것처럼 사주에 있어서 오행의 불균형이 심화됐을 때 문제가 될 소지가 크더라. 세부적으로는 신살, 기문관살, 원진살이라든지 형충파, 편인이라든지 관살 이런 것들도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하나의 요인이지 결정적인 변수는 아닙니다. 기문관살이나 원진살은 구조가 좋지 않을 때 영향력이 있고요. 형충파도 사주의 불균형을 또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좀 작용합니다. 편인은 이 하나 있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편인이 어떤 상황에서 있는지에 따라서 부정적인 것을 촉발할 수 있는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관살 혼잡도 스트레스를 많이 올리기 때문에 우울증을 좀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문관살은 예전에 신살편에서 설명한 게 있으니까 보시고요. 원진살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촉이라든지 예지력도 되지만 민감, 예민 인자도 되기 때문에 구조에 따라서 영향력이 있더라. 2004년에 김정혜님의 논문에도 원진이나 기문관살이 정신질환에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된 논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간목일간부터 실제로 우울증을 겪었던 사주의 구성을 보시고 과연 그런 것인지 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목이 과합니다. 오행이 불균형되어 있습니다. 가을생이긴 하지만 목이 과하고 인해한목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이 위축된 형태입니다. 이 많은 목을 금이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인신충이 있고 묘신 귀문도 있습니다. 오화대운, 금이 약화되는 시기에 우울증이 발병하셨습니다. 경진년에 금이 오지만 강한 목에 의해서 경금이 오히려 갑경충으로 약화되고 진토가 오면 인묘진 방합을 짜기 때문에 목이 극심강해집니다. 오행의 불균형에 의해서 중요한 용신이 파괴된다. 용신이 상처 입는 것도 영향력을 준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일생 흐름이 좋은 모습은 아니네요. 기문관살, 인신충, 편인 등 앞서서 요인으로 봤던 것들도 중첩이 되어 있는 사주 구성입니다. 두 번째, 을목일간도 보겠습니다. 목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묘미 합을 짜고 있고 여기는 충미충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극심강한 을목일간입니다. 금대운에는 이 강한 목을 대적해서 나오는데 그 이후에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해대운이 들어서면 해묘비 합을 해버리죠. 편인이 오면서 더 극심강하게 발달이 돼서 우울증이 발생하셨습니다. 조열한 여름이라서 겨울운이 좋을 것 같지만 더 극심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좋지 않은 작용이 됐고 충미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병화일간 보겠습니다. 병화 태양이기 때문에 밝은 일간인데 병화일간이 가을에 태어나서 금이 많습니다. 재다신약한 사주입니다. 역시 오행이 심하게 불균형되어 있고요. 그래도 대운이 화목으로 가기 때문에 대운 흐름은 괜찮습니다. 흐름은 괜찮은데 진대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진이 오면 토생금으로 금이 더 강화되겠죠. 그래서 금이 더 강해지면서 우울증이 좀 발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이 시기만 지난 목대운이 오기 때문에
훨씬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정화일간 보겠습니다. 6년생 남성인 분이신데 겨울에 태어나서 해자축, 이렇게 방합도 짜고 있고 사해충도 있네요. 관살이 매우 강합니다. 관살이 혼잡되어 있고 축도까지 엮여서 흙탕물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화가 나의 뿌리로 중요한데 사해충으로 뿌리가 약해지고 목도 약하고 어렸을 때 경자대운에 관살이 강해가지고 소아 우울증을 앓으셨다고 해요. 신약 한 명의 관살에 의해서 영향을 준 거고요. 대운이 목화로 가니까 나이가 들면서 좋아지는 구성을 본다고. 사주를 이해하면 지금 그렇지만 언제 나아질지 알 수 있겠죠. 무토일간 우울증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분도 매우 신강해 보이네요. 지지가 다 토로 되어 있습니다. 토가 많으면 신강하기도 하고 토끼리 충이나 형일 많이 걸립니다. 이로 인한 답답함, 심리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토를 제어할 을목정관이 좋은 작용을 하는데 이 신금에 의해서 손상을 입었어요. 특히 이제 경대원 대운 들어오면 을목이 이 토들을 눌러줘야 되는 역할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손상을 크게 입어가지고 금이 강한 세운에 우울증이 발병한 사례입니다. 풍미충, 진미형, 축진파, 충용파가 다 있고 무진, 을미는 백호대살이니까 이런 시기가 잘 넘기셔야 되는 거죠. 그래도 말년운은 목으로 가기 때문에 좋으신데 이 중간의 고비를 잘 넘기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기토울간 우울증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사주도 지지에 토가 많습니다. 그래도 봄이고 묘진합으로 있어서 목이 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앞에 사주보다는 구성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잘 비추면 아름답게도 나무가 잘 자라고, 근데 이제 신금이나 개수가 태양을 방해하는 구조가 좋지는 않습니다. 신금대운이 오면 병신합으로 좋은 작용을 한 태양을 무기력시키기 때문에 이때 우울증이 좀 발병하셨어요. 병술년이기도 하고 병신합도 생기고 술운이 오면서 축술, 형살, 축술 및 사명도 걸리죠. 좋은 인자가 못 끼면서 지지에 흙으로 헝클어지는 모습이 올 때 이럴 때 우울증이 많이 발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금일간을 보겠습니다. 토생금이니까 금으로 똘똘 뭉쳐있네. 종격사주입니다. 일간을 중심으로 묶였으니까 종황격으로 보고 금으로 묶였으니까 종역격사주라고 또 볼 수도 있겠죠. 금으로 똘똘 뭉쳤을 때는 금기운을 따르는 것이 유리하죠. 목화운은 불길합니다. 근데 문제는 을대운에 오면 을경합으로 궁겁쟁제가 좀 발생하죠. 재물, 가정 이런 문제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을대운에 기축년에 생겼기 때문에 축술 형살도 작용을 합니다. 용신과 위배되는 운이 왔고 그때 구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불리한 작용이 생깁니다. 궁겁쟁제만 가지고 우울증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의 사례들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의 우울증이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볼까요? 신금일간 18년 여성분인데 봄의 금이기 때문에 약한데 옆에 정화, 오화가 나를 많이 괴롭힙니다. 편관, 관살에 의한 스트레스가 과할 수 있는 사주죠. 이분 같은 경우는 자대운에 우울증이 발병하셨는데 자대운은 좌우충으로 식신제살하기 때문에 운 자체는 좋은 운이었습니다. 좋은 대운임에도 불구하고 병술년이 되면 오수랍, 묘수랍을 해서 관살이 매우 강해지죠. 이 세운의 불리함으로 우울증이 발병하신 사례입니다. 물론 이 시기가 지나면 나아지겠죠. 대운이 좋다고 안심할 것도 아니고 안 좋다고 또 실망할 것도 아닌 것처럼 이 좋은 대운에도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임수일간입니다. 내가 임수일간인데 지지에 토를 많이 짜이고 천간에도 토가 많습니다. 관살이 혼잡하고 신약하다. 백호대살까지 관살에 의해서 예민하게 공격받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공격성도 보이셨다고 합니다. 이런 구조가 되면 폭력성을 드러나기도 합니다. 대운 자체는 나쁜 대운은 아니에요. 식신운이 오면서 제살하는 운이기 때문에 이 세운 병술년은 관살과 재생살운이 합쳐지기 때문에 나쁜 운이었죠. 그래도 좋은 대운에서 발행했기 때문에 이 시기가 지나면 나아집니다. 한 해에 이 불리함이 진술충 때리면서 관살이 오고 하기 때문에 크게 작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개수일간 우울증 볼게요. 이분도 관살 혼잡 구조로 있네요. 손잡이한 스트레스, 미대운, 편관운이 왔을 때 기축년, 역시 편관이죠. 편관세운의 극심한 스트레스로 흉미충과 축진파, 묘미합을 해서 막아낼 수 있는데 기축년엔 흉미충으로 합도 약해지고 그래서 목의 작용은 약해지고 편관이 스트레스를 심하게 주기 때문에 이때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이분도
대운이 바뀌면 많이 나아질 사주입니다. 오늘은 우울증 사주에 대해서 봤는데 요약을 드리면 원인을 한 가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주적으로도 그렇고 의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복합적인 요인이 있고 거기에 악화시키는 운이 왔을 때 발병을 하더라. 예를 들어 신약한 관살 혼잡 사주의 관살이나 재성운, 관살 혼잡이면 스트레스가 가중 되겠죠. 신약한 제다 신약 사주의 재성운, 신강한 사주에 편인운이 오면 신강한 오행의 불균형을 악화시키니까 좋은 흐름이 아니겠죠. 운에서 충형파, 충이나 형은 때리고 혹은 묶고 심리적으로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럴 때 가중됩니다. 좋은 대운에서도 세운이 그렇게 되면 발생하는 걸 봤기 때문에 좋은 대운이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세운의 어떤 운에 내가 답답하게 되는 것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심리적인 것은 또 사회적인 거하고 다르게 영향을 금방금방 주기 때문에 현상이 금방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간신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요인 때문인지를 이해하고 언제 약화되는지를 알고 그에 맞춰서 내가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우울증에 의해서 자살하고 자살이라는 게 순식간에 어떤 마음을 먹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일 땐 왜 그랬을까 싶지만 그때는 그 감정에 휘말려 가지고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운이 지나면 언제 그랬다는지 나아지기도 하는 질병이 또 우울증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현대에 의해서 다른 질병보다 심각하고 현대인들한테 괴롭히는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